네, 안녕하세요. 네, 김재민 강사입니다. 제가 행정학 관련해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커리큘럼은 제가 지난 강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나 방문각 유튜브 채널 보시더라도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뭐 또 제 소개부터 간략히 다 드리고요. 저는 작년 3월까지 여러분들이 되시려고 하는, 도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공직이 한 8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고시 55에 합격해서 지금은 세종으로 내려간 행안부에서 수습사무관 거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자치 파트 때 배우실 텐데 자치분권위원회라는 조직이 나와요. 여기서도 제가 지금 지방자치법 이제 전부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이 될 텐데 그 내용 가지고도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실무에서. 자, 그리고 그 사이에 8년 사이에 정부 지원 유학으로 학위도 다 받아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입직하시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지만 영어를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해외에 교육 받으실 기회를 받으시려면 영어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뜬구름 잡는 행정학 많이 걱정하실 텐데 제가 실무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제 소개는 간략히 드렸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특히 좀 수험생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내가 뭐 고급공채 들어가면 사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나, 5급이죠, 5급, 5급까지 승진할 수 있냐, 그 가지고 고민들 많고 또 설왕설래 얘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승진 소요 기간이 다 나와요. 통계가 있어, 통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앙부처 가시게 되면 길죠. 법무부 같은 데 30년 걸려. 9급 들어가셔가지고 사무관 승진하실 때까지 평균 이제 중앙부처 기준으로 27년 걸리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25년 걸려요. 지금 기준, 지금 2019년 다르고, 여러분들 입직하실 때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엄청나게 퇴직하고 계시거든요. 저하고 이제 같이 근무하는 옆에 구급공제 팀장님들은 막 퇴직하고 계세요. 요즘 엄청 퇴직하고 계셔서 아마 당분간은 채용 인원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늘어날 거야. 계속 당분간 늘어날 거고, 그리고 내가 30 전에 입직하시면 대부분 사무관 이상 가요. 평균적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이거죠, 이거. 지금 워라밸 고민 많이 하시죠. 승진 내가 느리게 하더라도 공무원 이제 들어가면 워라밸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입직하면서. 이건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제가 8년도 근무하면서 보면서 입직하시는 분들은 시험에서 상위 5% 이내예요, 대부분. 그렇죠. 경쟁률 따라 다르겠지만 상위 5%야. 이 사람들끼리 입직해가지고 워라밸 하시겠어요? 이 생각 하겠죠. 내가 뭐 승진에 큰 욕심 없다고 하시지만 입직하시면 그래도 내 동기보다 처지고 싶진 않잖아. 내 동기가 내 등을 밟고 지나가는 거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굉장히 승진에 집착하시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워라밸을 하려면 하실 수 분명히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뭐 내 일만 잘 처리하면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 그리고 이번 달에는 특히나 그 대체무 많았죠. 대체무 때 공무원들은 대체무 무조건 지켜줘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민간 기업이 그 대체무를 시행하라고 공고를 하려면 정부에서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반드시 대체의무나 이런 거 효율을 잘 지켜줘요. 육아휴직도 마찬가지고요. 뭐 육아휴직 시켜주고 싶어서 시켜주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에 내고 육아휴직을 공고하는 와중에 정부에서 안 한다. 민간 기업 따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휴일이나 휴직, 뭐 각종 그런 정부 제도들은 무조건 잘 지켜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무가 많은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대체무 같은 거 잘 지켜지고요. 제가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들은 관에 집착하시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왜 관에 집착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들어가시면 9급은 서기보죠. 행정학 공부하시면 아시죠. 8급은 서기죠. 7급은 주사보죠. 6급은 뭐죠? 주사예요. 5급부터 관부터요. 사무관, 4급 서기관, 3급 부의사관, 그 다음 이사관, 그 다음 관리관, 그에 차관, 장관, 관 다 붙었죠? 관에 대해서 이 중요해. 그래서 관이 중요해. 그래서
이제 주사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급을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용어 나온 거예요. 주무관, 실무관의 용어가 나왔어요. 주무관, 실무관 용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직하시는 순간부터 아마 관 달고 싶으셔가지고 굉장히 경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관을 달면 제 임명장인데 사무관 되시면 국가직 기준으로 대통령 임명장이 나와요. 이게 다 뭐 많아요. 이게 뭐 되게 뭐 특별한 사람 받는 게 아니라 국가직 기준으로 했을 때 사무관 승진하면 대통령 임명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복사지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아마 뉴스나 다큐 보시면 계시겠지만 이거 손으로 써주시는 분 계세요. 손으로 쳐서 이게 도장 찍어 주죠. 이거 받으시려고 많이들 노력하세요. 많이들. 그리고 보수 궁금하시죠? 저는 이게 동계상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구급공채로 입직하셔서 30년 근무한다면 30년 대략 사무관 평균적으로 사무관 정도 퇴직하시겠죠. 그러면 평균 연봉 대략 6천만 원 나와요. 딱 6천만 원 나와요. 다른 분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제 연봉 보수표까지 다 올리면서까지 설명을 드려도 공무원 아니신 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댓글 다시던데 제 유튜브 채널 참고 말씀드리면 한 300명 공무원들이에요. 300명들은 현직 공무원들인데 댓글을 안 달고 웃고 계실 거예요. 다 제가 맞는 얘기 하고 있는데 공무원 아니신 분들이 이제 아니라고 주장하시죠.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30년 근무하신다 생각했을 때 평균적으로 연봉 6천만 원 받아요. 제가 혹시 디테일하게 어떻게 나왔냐 궁금하시면 제가 산식 적어 드릴게요 나중에.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공무원 입직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게 좀 크게 다가왔는지 말씀드릴게요. 단편적으로 정년 보장이 아니라 생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직장인들은 내가 경제생활 독립하게 되면 그때부터 생존 문제예요. 근데 굉장히 크죠. 아주 근본적으로 돈이 좀 많으면 좋겠지만 물론 특정 이하로 떨어지면 생존의 문제에 걸리게 되죠. 근데 공무원은 생존 걱정은 안 해요. 기본적으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생존 문제가 처음에 20대 30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40대 이제 되면서부터 친구들이 민간 회사의 친구들이 이제 퇴직 걱정하는 거죠.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말 그대로 이런 걱정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명함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퇴직하고 나서 제일 크게 느낀 저는 이건데 명함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딜 나갔는데 내 명함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임카드가 없는 거야. 이게 되게 크죠. 같은 돈을 벌더라도 특정 직종을 비하하는 생각 전혀 없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장에 있을 때 내가 공무원이라는 사람이고 직업이 공무원이고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집단 어디를 가더라도 주눅 드실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실 어떤 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실 거야. 그리고 1등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1등 배우자가 개념이 여러 가지죠. 정말 모두가 원하는 가장 베스트한 직장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많이 원하는 직장이에요. 내 배우자로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직장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맞아. 그렇죠. 공무원들끼리 결혼만 해요. 그래서 합격하시고 교육받으실 때 자급자족하는 거지. 자기끼리 결혼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요. 소개팅 한다 같은 공무원들이 소개팅 한다고 해서 결혼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다가 소개팅 했는데 다른 사람이 결혼했어. 그런데 인사이동 하다 보니까 같은 곳에 근무할 수도 있어. 이 단점. 그래서 이건 조금 자급자족은 조금 신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당이 18가지라고 언론에서 이게 좀 뭐랄까요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는데 수당이 18가지라고 해서 내가 그 수당을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극히 일부만 받는 수당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의 금액 절대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수당이 받는 건데 10,000원짜리 수당이면 이게 종류 많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당이 생각보단 크지 않아요. 제가 수당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에버리지 한 게 평균 연봉 6천만 원. 이게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받으실 금액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험 전략 관련해서 저는 강사 입장이 아니라 수험생의 경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포기 못하는 게 많아요. 학점 포기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친구 간의 대인관계 포기할 수 있으세요? 취미생활 포기할 수 있으세요?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 시험에는 결국은 누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냐에 따라 그게 가장 큰 변수예요. 그게 내 능력이야. 나의 의지는 다른 사람의 의지보다 높으니 난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택 없이 이미 공무원을 준비하시기로 했다면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똑같은 거 100m 달리기 하는데 한 명이 한 20m 앞에 뛰어. 그거 어떻게 앞지를 거야? 못 앞질러요. 그래서 조금만 앞에 뛰더라도 앞질이 굉장히 힘들어요. 즉 공부 시간, 절대 공부 시간은 무조건 많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균형이에요. 균형. 이 균형이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특정 내가 좋아하는 과목에 굉장히 집중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계속 그 공부만 하는 거야. 행정학 싫어해. 근데 공부 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100점 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좀 싫더라도 좀 내가 못하는 거, 부족한 과목을 메꾸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 오래 하신 분은 특히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행정학 잘하니까 행정학 계속 공부하는 거지. 그럼 합격은 못하죠. 그죠? 내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얘는 과목 간의 균형이지만 과목 내에서도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되죠. 예를 들어 제가 강의하는 행정학에서 총론만 잘해. 혹은 정책만 잘해. 그건 아무리 공부 더 해봤자 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재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잘 모른다. 그쪽을 계속 메워 나가셔야 돼요. 메워 나가셔야지 실질적으로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더 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그쪽은 내가 점수 향상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부 오래 하신 분들도 이거 잘 안 하려고 하죠. 스트레스 받거든. 새로운 거 하기 싫잖아요. 우리 영어 하기 싫고 뭐 행정 재무 골치 아프니까 뛰어넘고. 저도 처음에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행시 처음에 공부할 때 뭐 자신 있는 거 많은 거야. 근데 다른 게 안 돼 버리는데 뭐 의미 없죠. 그래서 싫더라도 균형을 잘 맞추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했던 이유 중 하나 단순함이 좀 컸어요. 저는 고시원방에서 전 신림동 고시원방에서 한 1년 있었는데 고시원방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컴퓨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불만 깔려 있어.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비 오는 날 나오기 싫거든요. 고시방에 누워 있으면. 그러면 괜히 또 이 생각한다. 책상에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공부해야지 오늘. 안 하잖아 근데. 하긴 하잖아요. 저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방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딱 눈 뜨면 아무것도 할 거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독서실 나가게끔 학원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간 독서실에 핸드폰이랑 노트북이나 책과 다 놔둬놨어요. 책도 다 그냥 공부한 장소에 놔둬놨어요. 그러면 공부 계획할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밥 먹고 독서실 가면 어제 내가 보던 책 그대로 남아있죠. 그냥 그대로 보는 거죠. 그럼 제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고. 자, 그래서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 듣다가 또 유튜브 보고 싶잖아요. 그게 이걸 어떻게 통제 잘하는지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잘 제어할 것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막 설명해 듣고 이제 의지가 불타올라서 딱 한 달 동안 다 이제 화려하게 불태우고 다시 이렇게 툭 떨어지고 계시죠. 저도 너무 많이 봤어요. 독서실에 딱 그 시즌 되면 왕창 몰렸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옆에서 다 탈락해 이렇게 없어지고 학원에서도 수업 처음에는 막 우르르 들어왔다가 빠져 이렇게 다. 제가 통계가 그 출처가 명확한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 완강할 확률이 30%밖에 안 된대요. 고션이. 이미 70%는 제끼고 시작이야. 내가 완강만 해도. 그래서 내가 실현 가능할 정도로 하루에 14시간, 15시간 하다가 일주일 있다 퍼져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죠. 마라톤 할 때도 처음에 살살 뛰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다 돼가서 이제 세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퍼지지 않을 정도로 밸런스 잘 맞추시면서 공부하시는 요 실현 가능한 공부. 저는 6시간 플러스 알파를 했는데 순공부 기간으로요. 강의 들어오셔서 막 주무시고 계시면 다 빼야겠죠. 그 시간. 그래서 실공부 시간 6시간 플러스 알파가 제가 제안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 드릴게요. 6개월 과정이니까 내년에 연습삼아 한번 봐야지 이러죠.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내년 실전 시험 가셔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강의 적당히 듣다가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피드백이 안 돼요. 내가 혹시나 내년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면 합격권 근처 가서 떨어지면 내가 공부 더 하면 바로 닿거든요. 그 자리에. 그런데 내년에 그냥 한번 적당히 보겠다. 그냥 연습삼아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 한번 치고 나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미가 없어져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행시 공부 처음 할 때 1차 PS에도 연습삼아 봤거든요. 아무 도움이 안 돼. 결국 새로 공부해. 새로 공부. 근데 제가 끝까지 공부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해보고
시험을 치니까 비록 떨어질지언정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개선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 버리면 뭐 어떻게 앞으로 공부할지조차도 다시 새로 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6개월 내년 뭐 국가직 기준으로 6개월 정도 남았을 테고요. 뭐 5개월, 6개월 남았을 거고 지방직 한 8개월 남았잖아요. 구급 공채 기준이면 지금부터 열심히 달리면 근처 가요. 근처 가는데 그냥 연습 삼아 하면 당연히 떨어지는 100% 떨어지는 거죠. 연습 삼 절대 응시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그때까지 완주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뭐 행정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 이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성실히 따라오세요. 네, 감사합니다.